너무나 행복했던 우리, 결혼에 골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이던 그때,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와 엄마,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결국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민지는 시장 한편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어머니. 힘겨운 하루하루였지만 엄마와 딸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가족이었죠. 어머니는 늘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신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자존심과 사랑을.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민지네 떡볶이 집에 왔다가 수군거렸던 기억.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신은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민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런 굳은 의지로 성장한 민지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민지가 처음 만난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란 이야기도, 어머니의 직업도 그는 모든 걸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2년을 사귄 후 준호가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어머니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상견례 날짜도 정하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예식장을 알아보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무렵 민지는 어머니의 가게를 도우며 준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이 작은 가게가 자신을 키워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운명이 이미 실타래를 꼬기 시작했다는 걸.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그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떡볶이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민지 어머니.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 여성이 바로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떡볶이를 담고 있을 때 갑자기 옆 테이블 손님이 일어나며 팔꿈치로 그릇을 쳤습니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튀어 준호 어머니의 흰색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황급히 물수건을 가져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는 표정으로 세탁비를 어떻게 낼 거냐고 따졌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세탁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준호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뭘 알겠느냐는 말과 함께 돈을 던지듯 놓고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전혀 모른 채로, 사실 민지 어머니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 역시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였던 그녀는 서울서 내려온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학력도 집안도 맞지 않는다고. 결국 청년은 부모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녀는 혼자 딸을 낳고 키웠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민지만큼은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기를, 당당하게 축복받는 결혼을 하기를. 상견례를 앞두고 평생 처음 정장을 입으며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을 입은 어머니는 어색해하며 긴장했지만 민지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준호 어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떡볶이집 아주머니. 민지는 순간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갑게 식었고 준호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이야기 꺼내지도 말았을 거라고. 민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인 채로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어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자신 때문에 딸의 행복이 무너졌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낮에는 엄마의 떡볶이집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2년 후 민지가 번 돈으로 어머니의 가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분식집으로 탈바꿈했고 SNS에서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후 민지는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직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궈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0대 여성, 바로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와 준호가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지만 민지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에게 하던 것처럼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런 민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이 준호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우며 밤에 오시면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외로 맑은 정신이 드신 준호 어머니가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민지처럼 강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았어야 했다고. 구부, 용서와 깨달음.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민지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민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나약했는지. 하지만 민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랑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어머니를 웃게 만들 수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어머니의 가게를 찾은 민지.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이죠.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